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1회차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측에 있는 게 풀벳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독식픽입니다. 좌측에 있는 풀벳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올렸던 최종픽과 우측에 있는 독식픽을 조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의 종합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쪽 위주로 반영을 해서 좀 이변 쪽을 가져갈 수 있게 독식을 하기 위한 그런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이것들은 이제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픽들이 제가 금액을 좀 많이 가져가는데 풀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작정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본인과 좀 비슷한 것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좀 골라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됩니다. 그래서 다 맞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 맞추면 좋겠지만 다 맞추지 못할 때가 더 많아서 잘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1번 경기부터 간단하게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종픽이나 그리고 초안픽에서 경기력 관련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풀백과 독식픽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상주 대 대구의 경기. 자, 일단은 배당 쪽으로는 지금 둘 다 국내 해외 둘 다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상주는 문선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연무를 일단 끊어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주는 홈에서의 전적이 좋고 대구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 쪽으로는 승패로 나눠지긴 하는데 지금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대구는 사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주는 마지막 홈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때에는 저는 동기부여가 조금 더 높은 상주고 마지막 홈경기라는 점과 지금 홈에서의 전적이 좋고 대구는 원정에서 전적이 떨어지고 대안과 에드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적인 모습들을 본다면 대구의 결정력이 좀 상주 상대로 지금 상주의 수비를 뚫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주의 수비를 봤을 땐 뒷공간이나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찬스를 만들어내더라도 대안과 에드가 없이는 득점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픽에서는 단통 승만 갔었고 지금 배당적으로도 승패로 나눠지긴 하지만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벳에선 폴더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의 이 경기에서 투픽을 쓰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상주의 단통 승 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11위 성남 대 9위 서울의 경기고요. 성남은 지금 징계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김남일 감독을 비롯해서 김동현, 뭐 박수일, 연재훈 등이 있고요. 4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일단은 기성용이 교체로라도 출전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연패 및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연패를 하고 있고요. 성남은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서울 역시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에선 승패 쪽으로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도 뭐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후반전에 기성용이 투입이 된다면 그래도 이런 서울의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금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남은 지금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중원에서도 그렇고 결정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중심을 잡아줄
수비에서는 연재훈이 빠지고 중원에선 김동현이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경기력이 좋지 않지만 지금의 성남이 원래는 수비적으로 끈끈했었던 팀인데 지금 수비 역시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연재훈까지 없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 뭐 세트피스에서라도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세트피스에서라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성남의 단통 패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경기 만약에 투픽으로 가신다면 성남의 승보다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좋은 판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자, 일단 에버튼은 케니와 홀게이트가 부상이고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티아고 알칸타라 그리고 마네 그리고 마팁 선수가 복귀 예정이고 알리송과 케이타 그리고 챔벌린은 여전히 부상입니다. 일단 연승이 끊긴 리버풀의 모습이고요.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 후에는 리버풀이 이기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패턴 자체는 리버풀의 승의 패턴이긴 합니다.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무패,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리버풀 쪽을 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분위기만 본다면 리버풀은 지난 경기 아스톤빌라에게 7대2로 대패를 했고 에버튼은 지금 4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조금은 더 우세해 보이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티아고 알칸타라와 마네 선수 이 중원과 공격에서의 플러스 요인 그리고 만약에 마팁 선수까지 복귀를 한다면 고메즈를 보지 않는다면 리버풀의 고메즈는 지금의 리버풀의 퀄리티에 맞는 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물론 뭐 유스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그 고메즈는 너무 좀 구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고메즈로 인해서 반다이크도 흔들리고 우측 풀백인 아놀드까지 좀 수비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메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경기는 그냥 리버풀이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에버튼이 리버풀 상대로 전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지금의 리버풀의 경기력 그리고 에버튼의 경기력을 봤을 때 에버튼도 뛰어나고 리버풀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사우스햄튼. 일단은 첼시는 뭐 길모어와 맨디 선수가 부상이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콧을 임대를 했지만 뭐 제네포가 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공격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2연승을 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입니다.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패배당, 해외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저는 뭐 생각 동일합니다. 최종픽과 동일하게 이 경기는 그냥 첼시의 단통 승을 보고 있고요. 사우스햄튼이 지금 연승이 긴 타이밍에서 이렇게 길게 가져갈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가 맨디 키퍼가 없으면 뭐 조금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케파, 네, 그리고 카바예로는 너무 좀 나이가 많고요. 어쨌든 지금의 두 팀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첼시가 사우스햄튼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첼시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페레이라와 은디디가 부상이고 연승이 끊겼고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 웨슬리가 부상이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의 흐름적인 모습. 레스터는 지난 경기 웨스트햄에게 3대0으로 대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스톤빌라는 반면에 3연승을 하고 있는데 높은 배당을 받았고요. 배당적으로는 일단 둘 다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무 쪽으로 나눠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구매율 자체가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조금 더 구매율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본다면 승패 쪽으로 나눠진다면 저는 아스톤빌라가 레스터 상대로 4연승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없고 아스톤빌라가 뭐 리버풀을 만나긴 했지만 리버풀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강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스톤빌라가 뭐 공격력적으로 지금은 지난 시즌과 비교를 했을 때 지난 시즌도 경기력은 좋았었는데 결정력이 터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의 아스톤빌라는 바클리까지 오고 그리고 와킨스까지 공격수까지 영입이 되면서 결정력을 조금 이제 그러한 찬스들을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역습에서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스터는 그러한 공간을 내주는 팀이라면 또 굉장히 잘하는 팀이죠. 그래서 바디나 하비반스나
어쨌든 충분히 득점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메디슨까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아스톤빌라 상대로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레스터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맨유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일단 두브라브카 키퍼가 일단 부상이고요. 멜리치가 부상으로 나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샬이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카바니가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갈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텔레스가 일단 영입이 된 맨유의 모습이고요. 배당 쪽으로는 일단 국내에선 무패,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 생각에서는 뉴캐슬이 지금 또 아마도 맨유 상대로 라인을 좀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 맨유가 지금 공격수에서 마샬도 없고 카바니까지 얻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선수가 이갈로인데, 이갈로는 사실 뭐 등져주는 거는 좋지만 조금 아쉬운 선수죠. 이런 EPL의 무대에 있어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뉴캐슬의 승은 조금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캐슬이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린다면 맨유가 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맨유가 어쨌든 뭐 반더비크도 있고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도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더라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유에서 레시포드나 그래도 그린우드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맨유가 제공권을 노리는 쪽보다는 조금은 레시포드나 그린우드의 한 방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좀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일단은 맨유가 패하진 않을 것 같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무승부에 좀 가까운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배당적으로 맨유가 지금 너무나도 낮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맨유의 승까지 가져간 뉴캐슬의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풀럼의 경기고요. 일단은 셰필드는 조금 이건 선수가 복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무세 선수는 여전히 부상이지만 뭐 맥골드릭과 플렉 선수도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풀럼은 테테 선수가 부상으로 나옵니다. 일단은 4연패를 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고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승패,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풀럼에서 테테가 복귀하고 지금 셰필드에 부상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셰필드의 부상자 선수들이 조금은 복귀 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풀럼은 복귀 예정이었던 테테 선수가 또 부상자 명단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셰필드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단통으로 셰필드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안양 대 이랜드의 경기고요. 자, 안양은 일단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랜드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배당적으로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고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인 것 같아요. 지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가 1시 반 경기여서 내일 승목표 마감이 1시 20분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배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경기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랜드가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안양 쪽이 우세하지만 그래도 이랜드가 수비적으로 좀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있지만 안양이 어쨌든 아코스티 선수가 출전할지 안 할지를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코스티 없이는 이랜드의 뒷공간을 노리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이랜드가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무승부가 적고 지금 이랜드가 무승부가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승과 패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이랜드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풀벳에서는 FC 안양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자, 맨시티는 일단 아게로, 긴도안, 제수스, 진첸코 이런 선수들이 일단은 복귀 예정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파티 선수가 영입을 해서 아마도 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르티넬리가 부상이지만 티오니가 일단 복귀 예정을 복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 점은 일단 아스날에 있어서 좀 다행으로 보이고요. 배당적으로는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이긴 해요. 지금 맨체스터 시티는 흐름이 좋지 않고 아스날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대결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맨시티가 너무나도 낮은 배당을 받았고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맨시티가 너무나도 우세한 모습, 그리고 맨시티가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두 팀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아스날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아스날은 어쨌든 그 득점을 해줄 만한 그 전방에서의 라카제트와 은케티아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고, 결국에는 오바메양에 조금 의존을 해야 될 텐데 맨시티가 좀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맨시티의 이런 복귀의 예정인 선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스날이 어쨌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에 좀 고전하고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맨시티가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큰 고민 없이 저는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부산 대 수원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부산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3연승 및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기를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배당 쪽으로 승패로 나눠지길래,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산이 지금의 수원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부산이 이기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해요. 수원이 작정하고 지킨다면 헨리까지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의 이런 떨어지는 결정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쪽으로 승패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수원의 승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저는 경기력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건 무승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두 팀이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력만 보고 맞붙은다면 저는 수원이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부산은 잔류라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클 것이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만 해도 만족을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무승부지만 이 배당적으로 승패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산의 무패 쪽으로, 부산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패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광주의 경기고요. 자, 이 경기는 큰 고민 없습니다. 지금 두 팀을 봤었을 때 배당적으로 일단 승부 쪽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광주 일단 펠리페 없고요. 그리고 홍준호 못 나옵니다. 그리고 홍준호 뿐만이 아니라 아슐마토프가 A매치 치르고 나서 뭐 그냥 휴가를 보내준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복귀를 안 했습니다, 한국으로. 어쨌든 지금 뭐 수비에서 홍준호와 아슐마토프 이 주전 수비 두 명이 없으면 전 전북 상대로 힘들 것 같고, 동기부여가 광주는 어쨌든 잔류에 성공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고, 반대로 전북은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맞붙은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북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울산의 경기고요. 일단 포항은 홈에서 4연승 및 리그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울산은 일단 이청용과 홍철이 그래도 약간은 출전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울산은 9승 2무 1패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자, 일단 배당적으로는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경기는 울산에 만약에 투픽으로 가신다면 승패 쪽보다는 무패로 가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울산이 어쨌든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끄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당적으로 승패로 나눠지는 부분과 어쨌든 포항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또 좋고 울산 상대로 이번 시즌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좀 이기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없는 포항이지만
그래도 상대가 울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의외로 포항이 뜬금없는 이변으로 이변이라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어쨌든 동해안 더비고 포항에 지금 3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일단 무패 쪽이 조금은 안전해 보이고, 단통이라면 저는 그래도 울산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포항이 이길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일단 부상자가 굉장히 많고 실럭과 위컴 선수가 복귀 예정입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도 2연패를 하고 있네요.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최근에 맞대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연승이 없는데 직전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무패 쪽으로, 해외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의 패로 조금 보고 있고요. 일단 패턴적으로는 크리스탈의 승이 없다라는 패턴이기 때문에 무패 쪽으로 나오고 있고, 저는 이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브라이튼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자, 일단 웨스트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직 홈에서 승리가 없고요. 이 경기 사실 단통 승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 경기긴 한데, 이거 좀 너무 좀 토트넘으로 보여서 좀 무승부까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토 같은 경기에서는 이렇게 너무 좀 당연해 보이는 경기에서 뜬금없이 무승부가 뜰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전하게 무승부까지 바치도록 하고요. 웨스트햄의 승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두 팀을 봤었을 때는 토트넘이 어쨌든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호흡이 굉장히 좋고, 거기서 베일까지 교체로 투입이 된다면 웨스트햄의 수비진 상대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수비가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의 웨스트햄의 보엔 선수를 비롯해서 안토니오도 그렇고요. 중원에서의 수책이나 라이스 등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 좀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치픽 같은 경우에는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상주의 무승부로, 단통 무승부로, 좀 경기력은 좀 무승부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 쪽으로 보고 있고요. 2번 경기는 성남의 패로 동일하게 가져갔고, 3번은 에버튼의 무패, 4번은 첼시의 승, 5번은 레스터 승, 6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시픽이기 때문에 조금 이변을 보고 뉴캐슬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7번은 셰필드의 승, 8번은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승패로 좀 나눠진다면, 두 팀의 무승부가 없다는 가정 하에는 승패로 나눠진다면 독시픽에서는 한번 승을 가져가봐도 좋지 않을까, 터사장이 이 경기를 넣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승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맨체스터 시티의 승, 10번은 부산의 무승부, 11번은 전북 승, 12번은 포항의 승패로 배당에 따라서 가져가 봤고요. 13번은 크리스탈 팰리스 패배, 14번은 동일하게 토트넘의 승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모두 공유를 드렸고요. 이번 주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